자, 깍지 한번 껴보실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깍지 한번 쭉 끼시죠.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강 처음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합격을 위한 그 OT, 합격을 위한 Q&A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 강의 때는 이제 질의응답을 강의 중에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아주 기초적이고도 원초적인 질문을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시간 정도 남짓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요. 예, 본인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끝난 다음에 별도로 질문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다 각색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학습에 대해서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 그 대신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나요? 자,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너무 암기하지 마세요. 정답이 없죠. 아니, 이 복잡단안하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데 그런 데서 정답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쓰는 대로 답안을 분류도 그렇고요. 뭘 외워서 쓴다라는 생각은 지금부터 버리세요. 버리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심지에서 흙막이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흙막이. 네, 흙막이 공사. 자, 도심지에서 흙막이 공사를 하는데 흙막이 공사를 하는데 주변 치마의 원인 및 대책을 쓰자. 뭐 이런 얘기죠. 예, 주변에 치마, 원인 및 대책을 쓰라. 원인, 대책. 이거 쉬울 것 같죠? 쉽나요? 주변 치마. 흙막이 하면은 아무래도 주변 집안이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되니까 주변 치마의 원인 및 대책을 쓰자. 자, 이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어떤 흙막이 공사 시의 문제점에서 암기를 하시면 뭐하죠? 문제점은요? 벽지 봐주지, 벽세 변형, 뭐 지보의 좌굴, 뭐 이런 얘기 쓰고요. 예, 대책공법은 뭐예요? 지지공법, 벽체공법, 보조공법 이렇게 하고 계측하고 끝날 거예요. 다 똑같이 쓸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50년 전에 그 학자들이 얘기한 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오래된 거, 교수님들도, 예,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옛날 거, 예,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론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안 하시는 교수님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공법도 많이 나오고요. 4차 산업혁명 기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좋을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얘기를 한다? 나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다. 뭐 우각부에서, 편압부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의 변형 문제하고요. 거기에 대한 중점 관리 대책으로 풀겠다. 그것도 좋아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편압부에서는 변형에 대한 부분이 더 수반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난 원리별로 하겠다. 자, 대책을 벽체에 대해서 강성을 증진시키는 대책하고요. 예,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해서 기타의 지하 수위 저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치마 대책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벽체의 강성을 증진시키는 대책이 뭐 있나요? 벽체의 강성이요? 벽체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버팀보도 있고요. 띠장도 있고요. H8 토리벽도 있어요. 뭐 띠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가스발로 돼 있어서 우리가 브라켓이 있고요. 여기 이제 버팀보가 있으면은 뭐 유압 잭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버팀보 있다. 띠장이 있다. H8 토리벽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성을 높일 수 있나요? 버팀보의 강성을 높이는 방법. 뭐가 있죠? 원형강간. 자, 여기 띠장의 강성을 높이는 방법은요. 그냥 띠장하는 것보다 PS를 땡기는 띠장도 있어요. 요즘에. 아치 띠장 공법이라고 또 들어보셨나요? 신공법이요? 그런 공법도 있다고요. 옛날 얘기만 하지 마세요. 매번 H8 토리벽 얘기만 하지 말고요. 띠장도 아치 띠장 공법이 있고요. IPS 공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법이 신공법이 많아요. 즉 강성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도 많다고요. 그러면 H8 토리벽은 어때요? 얘도 역시나 신공법이 있어요. 앞으로 휠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PS를 땡겨가지고 강성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특수공법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쓰실 겁니다. 매번 신공법이나 이런 새로운 시류에 대한 부분은 안 쓰고요. 그저 벽지 봐주지.
그다음에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책 쓰고요. 계측 하나 쓰고 끝낼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요즘 얘기를 합니다. 요즘 얘기야. 건축법도 얘기를 꺼냈다가 편압부도 얘기를 꺼냈다가 강성을 증진시키는 특수공법도 얘기를 꺼냈다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답안이 똑같을 수 있나요? 똑같이 나온다는 게 이상한 거죠. 조금 창의적인 답안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최근의 얘기를 자꾸 귀 기울이세요. 옛날에 죽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많이 쓰는 얘기, 현장에서 검토한 얘기, 최근에 어떤 이슈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으로 TV 보실 때도 어떻게 한다? 토목의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본인이 생각해본다. 판단을 내려봅니다. 전문가로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건지 또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최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지 맨날 죽은 공부 이론적인 내용만 이렇게 들이파시고 외우기만 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안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 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 나중에 오셔가지고 따로 물어보시면은 안 받을 거예요. 예.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원초적인 것도 좋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빨리 딸 수 있는지 이번에 필승 대책은 뭔지 있나요? 예. 먼저 드셨으니까 뒤 먼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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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를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후기 합격자의 후기를 읽어보니까 다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학원에서 지금부터 찍는 문제에 집중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일부터 이제 문제가 들어가죠. 내일 보시면 일요일 학원에서 이제 쏟아지는 문제라는 거는 뭐 몇 개 없습니다. 자, 맨 처음에 숙제도 내드려요. 우리 강의 노트, 우리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강의 계획서의 금주 강의 계획서가 한 수요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올라가는데요. 수요일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여기 숙제를 내요. 뭐 한다. 그거 한 3문제 있거든요. 단답형 2개, 서술형 2개. 그 숙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요일 날 실전 문제예요. 내일 푸는 거. 일요일 날 실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늦어도 하여튼 수요일 정도는 다 올라갑니다. 목요일까지는 이게 목록이 올라가죠. 김 교수의 우리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은 왼쪽에 가운데 왼쪽에 보시면은 김 교수의 리뷰, 프리뷰 이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번 시험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거 오늘 낼 거다. 그러면 그거를 공부를 예습을 하시면서요. 처음 하실 때는 다 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몇 개만 집중적으로 푸십니다. 나는 오늘 10개 중에 3개만 제대로 풀 거야.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그 문제를 점점 늘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하고 특강도 하고 문제를 또 풀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떻게 한다? 이 실전 문제에 집중하십니다. 적어도 실전 문제가 다음에 나한테 출제가 된다면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야 돼요. 흉내는. 정 못하겠다 하면은 이 실전 문제 출제된 거 보고 용어 정의보고 베껴보세요. 그냥 3번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시면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찬찬히 그냥 읽으시면서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런 것도 좋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나올 만한 문제를 본 강의 때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 강의를 3시부터 하는데 본 강의 때도 이거 나온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도 얘기를 해드려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요즘에 이런 게 학회지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문제에 집중해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부터 막막하다 하시는 건데 학원에서 중요하다는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일요일날 문제 위주로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본 강의에서 찍어주는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게 문제를 다 풀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건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100% 하기는 어렵죠. 물론 다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기를 읽어보실 때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맞는 방향으로 쫓아가시면 돼요. 난 이런 방법이 참 나한테는 맞는 것 같다. 즉 100명의 합격자한테는 100명의 합격 수기가 있고요. 100명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라가시면 좋지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러세요. 합격하시면 막 굉장해 보이죠. 합격증을 땄으니까 굉장해 보이죠. 근데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뿐이지. 예. 그리고 굉장한 학습 내용의 차이도 없어요. 지금 막 시험을 다시 여러분과 똑같이 보라고 하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학원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지만 주변에 돌아다니는 뭐 인터넷 자료 또는 유튜브 또는 뭐 멘토 얘기도 들으시는 건 좋은데 학원에 집중하세요. 학원이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학원이 책임지는 거니까요. 예, 그런 부분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원에서는 이제 기간이 예. 자기 하기 나름인데 예. 보통 6개월, 1년을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을 주변에 물어보면 예. 사실 몇 년 하는지 많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예. 학원에 합격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6개월, 뭐 1년 얘기도 하는데 주변에 보면은 몇 년 걸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게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셨는데요. 몇 년 걸리면 안 되죠. 몇 년 걸리면 안 되고요. 가장 이제 많은 학원에서 많은 분들은 3번 이내에 합격을 하세요. 단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했을 때 시험도 계속 봤을 때 얘기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평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월화수목금 아무것도 안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만 강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붙을 리가 있나요? 평상시에 뭔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단절이 있는데 이틀 동안 그냥 내용을 듣기만 한다. 근데 그것도 집중도 또 안 돼요.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했으니까 내용이 안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면 몇 년 걸리겠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합니다. 김 교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강의는 집중을 해. 내 평상시에 공부 안 하는 건 내 그때는 바빠서 내가 하나도 못해. 근데 평일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강의를 집중하는데 내가 왜 안 붙을까? 평일 날 아무것도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일에 하루에 2문제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못하면 한 문제라도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하시면은 보통 그렇게 흉내를 내시면 1년 안에 되세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걸렸었던 분들 대부분 합격 수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평일날 아예 안 해요.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니 이틀 동안 듣기만 한 다음에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평일날 모레도 한번 리마인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학습에서는 중단이 굉장히 위험해요. 콜드 조인트. 그게 길면 길수록 굉장히 회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뭔가를 합니다. 분류 연습을 하던 아니면 한 문제를 풀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하라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답안 클리닉 밴드를 하던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문제 이상은 건드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시면 1년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학원에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호수가 있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지 마세요. 약간 좀 절박함을 가지셔야 되겠죠. 절박함. 예를 들면은 아니 평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강의만 집중해가지고 붙은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붙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러신 분도 있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굉장한 유행을 말하지 마시고요. 평일날 그런 부분을 흉내를 내시면 분명히 되세요. 분명히 되세요. 근데 그게 이제 평일날 안 돼서 문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어떤 그 답안에 대한 체크를 받고 싶으시거나 그런 방향을 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저 여기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일날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저 뒤에 먼저. 예. 제가 생각하는 이제 120회 출제 경향이나 예상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를 본 강의 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저는 매번 강의가 틀려요. 겨울철 강의도 틀리고 여름철 강의도 틀리고 이때 중요하다는 거 틀리고 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하면요. 얘는 고위험군이에요. 이거는 나올 확률이 거의 99%. 얘는 중위험군이에요. 별표 딱 하나 치면요. 얘는 진짜 나올 확률이 있긴 있는데 중요해요. 얘보다는 좀 덜하다.
동그라미 친 건요. 이거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래요. 나올 수도 있고요.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개 친 거는 분명히 마스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전에 이제 학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번에 이제 새로 나온 문제도 다 찍어서 맞춰 드렸습니다. 지특법에 대해서 어떤 그 범위하고요. 지특법에 대해서 평가 방법에 대한 부분도 자료도 나눠드렸고요. 그 2번에 거쳐서 문제풀이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부분이 어떤 문제가 나올 건가 하는 거는 강의에 중간에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부분이 특히 봐요. 중요하게 된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부분 하고요. 어떤 데서는 본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싹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강의 노트에 없는 내용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학원에서 중요하다는 부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거를 또 일요일 날 문제를 내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오늘도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저번에 무슨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고 여기에다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분명히 보여드리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중에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제일 얄미운 사람은요. 이거죠. 강의 시험 한 3일 전에 전화가 옵니다. 문제 좀 찍어달라고요. 제가 강의 때 그걸 하거든요. 굉장히 불성실한 얘기세요. 아니 강의는 하나도 듣기 싫다 이거죠. 동영상 강의도 볼 수 있고 다 하는데 그걸 알맹이만 보겠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알려드려도 못해요. 아니 그거를 무슨 문제만 알면 돼요?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지. 강의 때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설계 기준 강도하고요. 배합 강도 이런 문제는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호칭 강도예요. 호칭 강도. 보통 호칭 강도를 설계 기준 강도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학회지에서 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는 뭐에다 집중한다? 호칭 강도에 집중할 거예요. 기술사라는 건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절대 이론적인 걸로 승부를 보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론적인 걸로 승부를 보려면 박사 공부하러 가셔야 돼요. 이 시공기술사라는 거는 실무에서의 야정사령관이자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진정한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사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 현장 얘기요. 현장 얘기가 빠지면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강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현장 경험도 없고 현장 상태가 모르는데 현장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도 같은 얘기세요. 답안을 쓰실 때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된다? 현장에서의 문제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의 문제. 실은 웃긴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말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 별것도 아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장 얘기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학원에서는 분명히 120회에 대한 어떤 전략과 나올 만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강의 중간중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게 왜 나올 만한지 또 이 문제를 나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써야 되는지 얘기까지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밑줄을 치셨다가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시험 일보 직전에 다시 문제 찍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문제만 찍지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붙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평상시에 잘 하셔야 되겠죠. 예.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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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는 이제 글씨를 잘 못 쓰시는데 채점의 어떤 비중이 어떤 정도가 되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글씨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본인이 쓴 글씨를 본인이 못 알아보는 분도 있는데 붙었어요. 정말 딱 보고 야 이걸 발로 썼느냐 이런 정도도 붙으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답안 체크를 갖고 오는데 이러더라고요. 막 뭐라고 썼는데 도무지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뭐라고 쓴 거냐?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붙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 글씨가 좋으면은 이 답안에 대해서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갖고 오는데 한 분은 필사를 해서 갖고 오는데 한 분은 잘 이쁘게 썼어요. 한 분은 날려 썼어요. 어떤 분이 보고서가 벌써 어떤 호감이나 반감을 갖나요? 글씨를 막 써오면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냐면 내용을 줄이세요. 내용을 줄이고요.
글씨를 조금 더 그 노력을 들여서 정자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많이 쓸수록 점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절대. 핵심을 질러야지 점수가 높지, 많이 쓰는 거는 장황하고 정리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악필이신 분은 내용을 줄이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여백도 과감히 살려가면서 약간 정자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글씨 때문에 떨어졌다는 분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네, 글씨를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집이 좀 멀어서 그런데요. 예. 처음에 지금 기술을 처음 공부하는데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다 나오면 좋은데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주변 분한테 들어보니까 예. 토요일날은 어차피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일요일날은 꼭 참석을 할 생각이거든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거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강의가 다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강의를 오실 수 있으면 좋은데 어떤 뭐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격주 단위로 이제 어떤 쉬시기도 하고 휴무를 갖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요번에 120회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토요일 강의하고요. 토요일 강의하고 일요일 강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물론 동영상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학원에 이렇게 오시면 학원에 토요일 강의는 다음 주부터 어떻게 돼 있죠? 아침에 우리가 보시면은 4시간 전에 10시부터 아마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가 있는데 그 계획표를 보세요. 그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규 강의가 VOD로 돼 있어요. VOD. 이거는 뭐냐면 VOD로 돼 있어서 저번 주에 강의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 강의 직강이 있어요. 이거는 강의 직강이 있어요. 이거는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강의 직강은요. 이번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일요일 날 안 나왔다 또는 뭐 토요일 날 안 나왔다 2주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면 2주에 한 번 나오면은 전주 거 듣고 바로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일요일 날 강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일요일 날 강의도 어떻게 됐죠? 강의를 특강을 하고요. 끝난 다음에 토요일 강의를 VOD로 틀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전주에 못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학원에서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요. 강의 계획표를 참고하셔서 연결이 된다. 즉 토요일 날 이번 빠지고 다음 토요일 날 계속 토요일 날 오셔도 되고요. 계속 일요일만 오셔도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그거를 카리큘럼을 짜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더 보충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은 그 동영상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시면 이게 쭉 다 듣게 돼 있죠. 전주 거, 이번 주 거. 일요일 날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바로 이제 가실 분은 가시지만 남으셔가지고 전주에 대한 그 강의, 그 전일 강의에 대한 부분을 VOD로 틀어드리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리마인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예, 멀다고 합격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하고 합격률은 비례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맨날 그래프 이런 거 많이 그리죠.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거리, 예, 합격률 또는 합격 점수 어떻게 될까요? 거리에 비례해요. 멀면 멀수록 합격이 잘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멀면은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분은 어디 있었냐면 울릉도요. 울릉도 현장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그분은 한 번에 합격됐어요. 근데 왜 먼 분이 합격이 되냐면 첫 번째 절실함이 있어요. 멀리서 오는데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단 절실함. 근데 서울권에 있으면요. 나는 서울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본사에 발령 날 때 공부를 하겠다. 모든 게 이제 갖춰지면 공부를 하겠다. 그런 분들은 안 되세요. 쓸데없는 걸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처음부터 밑바닥서부터 처음부터 다지려고 여러 가지를 쓸데없는 걸 해요. 근데 오히려 먼 분들은 어떻게 한다? 절실함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는 시간 동안에 이동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신다고요. 예습이나 복습을. 그래서 점수가 더 높아요. 빨리 합격이 되시고요. 오히려 가까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더 안 돼요. 예습 복습할 시간도 없고요. 쓸데없는 걸 많이 한다니까요. 시간이 남아서 다른 걸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거리 먼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괜히 그 어떤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멋진 분들이 합격이 더 빠르세요. 훨씬 더 빠르세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함양군청에서도 오셨다가 멀리서도 오시고 제주도도 뭐 마찬가지고 울릉도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합격이 빠르시지 오히려 제가 이제 학습을 할 때 가장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거죠.
기술사 공부를 전화로 오십니다. 상담을 전화로 오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곧 있다가 갈 거예요. 저 지금 지방 현장에 있는데 갈 겁니다. 이제 본사로 이제 발령이 나면은 좀 시간도 나고 하니까 그때 공부하려고요. 언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시간에 쫓기고 바쁘고 할 때 그럴 때 어떤 공부에 대한 효과도 있는 거지 시간이 남으면은 오히려 안 되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시간은 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내는 거죠. 시간이 난리가 있나요? 바빠 죽겠는데. 딴 것도 할 일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요. 시간을 내셔서 하시고요. 특히나 이동 시간에 보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저도 강의할 때 강의 준비를 이동 시간에 해요. 이동 시간에 그거 계속 보면은 어떤 그런 그 강의에 대한 부분도 빨리 오고요. 그렇죠. 물론 가끔 졸렸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면 돼요. 너무 잠도 잘 와요. 숙면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을 많이 쓰시고요. 자투리 시간을 많이 하시지. 그걸 뭐 꼭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한번 버려보시고요. 자, 일단 강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매 주간마다 오셔도 격주마다 오셔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끔 강의 계획표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그 데스크나 저한테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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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답안, 강의 노트나 본서나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답안을 쓰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면서요. 그거를 이제 잘 쓸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용어정의 있죠? 예, 용어정의를 보고 쓰세요. 우리 이제 보통 보시면 우리 서술형이나 단답형이나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단답형은 용어정의 같은데 잘 나와 있네요. 잘 나와 있죠. 근데 서술형은 어떻게 되냐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돼 있어서요. 서론, 본론, 결론이 돼 있어요. 근데 본론은 물어본 거 쓰는 거고요. 이 앞에 있는 1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문제인데 1페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지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 꺼내는 거고요. 작업 전 준비공이나 시공 계획이나 이런 얘기 꺼내는 거고요. 조사 사항 꺼내는 거고요. 여기서 쓸 얘기는 여기 결론낸 거에서 중요한 거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작업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기서 작업 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걸 강조하면은 앞으로 뻥튀기해서 늘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학습할 때 있어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단답형으로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이거를 결국은 논술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험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단답식으로 한 장씩으로 정리하는 버릇을 불려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술에 대한 능력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답형, 이걸 서술형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딱 한 장짜리 단답형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거를 다른 거를 하지 말고요. 학원에서 중요하다는 문제 위주로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문제를 푸시면 그걸 단답형으로 한번 정리를 우선순위를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처음에는 쓰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잘 써질 것 같으면 학원이라는 게 필요 없죠. 보고 쓰세요. 보고 정리를 하시면 쓰세요. 그 자체가 공부예요. 보고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생각도 해보시고요. 내 생각이나 의견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되고요. 그런 것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단답형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다 보면 어떤 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좀 미흡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문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은 제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한다고요? 단답형 위주로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이제 30분 지났는데요. 예. 평일에 예. 동영상 강의를 다시 보는 게 낫은지 아니면 책 보는 게 예. 평일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게 좋은지 책 보는 게 좋은지 물어보셨습니다. 그거는 본인한테 달려 있어요. 본인이 어떤 게 학습에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남의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나는 평일날 답안을 정리하는 게 시급하다. 동영상은 꼭 보지 않아도 강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으니까 괜찮다는 거고요. 만약에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럴 때는 동영상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건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한 사이클 도셨나요? 네, 한 사이클 도셨으면 동영상보다 더 중요한
그거보다 비중을 쓰는 데 집중하세요. 문제 정리하는 데. 근데 한 사이클도 안 도셨다고 한다면 강의에 집중해서 동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태에서 보신다면 한 사이클 돌았으니까 동영상을 자꾸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문제 정리예요. 이제 시험 모드로 가야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좋아요. 예. 이 시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무나 다 붙어요. 아무나 다 붙고요. 그게 그분들이 많이 외워서 붙은 게 아니에요. 많이 생각을 해서 붙은 거죠. 아,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사 협회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기술사 출제위원장도 얘기를 했고요. 기술사에 관련된 분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예요? 기술사는 나랑 동급의 동료 전문가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스펙이나 시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스펙이나 시방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자, 시방서나 이런 기준이나 설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와서 그냥 암기 기계를 뽑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어떤 전문가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다소 어떤 답안에 대한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외울 수도 있어도 전문가다운 생각을 갖고 전문가답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맨날 이런 얘기 하죠. 학회지에도 무지하게 나오고요. 이슈에도 무지하게 나오는 얘기예요. 자, 흑마기가 시설의 붕괴 원인이 대책을 한다 그러면 학회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한다? 건축법이요. 우리가 흑마기 가시설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건축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건축법이 어떤 확장이 돼가지고요. 건축 구조물의 부속 구조물을 전부 다 건축 구조물로 편입을 해서 건축법에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흑마기 가시설도 건축시설물, 사면도 건축시설물, 또는 어떤 암거 터널도 건축시설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토질역학적인 부분에 학습이 안 돼 있거든요. 기본이. 그러면 건축법에 따르면 흑마기 가시설에 대한 검토는 전문가가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이 하게 돼 있지만 최종 승인은 누가 하게 돼 있다? 건축사. 그럼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붕괴해서 쓸 수도 있어요. 최근 법령에서의 한계점과 개선 과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는 책에 없어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꼭 책에만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현장은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론이 꼭 맞나요? 현장에서요? 안 맞아요. 경계 조건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요. 설계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이 맞는 게 이상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 현장 얘기요.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맨날 기술적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 비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결국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간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법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어떤 전문가다운 의견 제시가 필요한 거지 그거를 책에 있는 거 고지고대로 그렇게 쓰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긴 보시되 어떤 얘기를 한다?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실무에서는 특히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자꾸 간파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십니다. 그러면 전문가다운 답안이 나올 거예요. 제발 책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마세요. 생각을 하시면서 현장 얘기를 보십니다.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죠. 뭐라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뇌는 말랑말랑하게. 학습의 자세는 그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뇌는 말랑말랑하게. 정답은 없어요. 누가 멘토가 나왔던 누가 합격자가 나왔던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기술사에. 아니 현장의 토목에 현장에서 정답이 있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저거죠. 액티베이터 즉 어떤 활성자 노릇을 하는 거지 정답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부분이에요. 정답이 없으니까.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족보를 해서 외우고 답안을 새끈하게 정리한 다음에 외우고 이 답안이 나요? 저 답안이 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둘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접근성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계속 좋은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을 가지십니다. 쓸데없이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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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중차도 안 돼 있고 중요 25문제도 안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다 그렇게 해요. 다 그걸 다 할 것 같지만 다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리셋이에요. 아, 나는 지금부터 기중차를 정리를 하겠다. 나는 중요 25문제를 정리하겠다. 그거 시간 남으면 하세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한다? 학원에서 일요일 날 찍어주는 문제, 본 강의 때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하세요. 꼭 공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하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요. 1교시에 수학 시간에 전날 거 영어 공부하고요. 영어 시간에 다시 뭐예요? 국어 공부하고요. 지난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셋을 하세요.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다 했다고 보고 어차피 중요 25문제나 이런 것들도 지금 또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상태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기본이 안 돼 있다. 중요 25문제가 안 돼 있다. 지금 관두고요. 학원에서 이제 찍는 문제,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 문제. 지금 저번에 동절기 강의 때, 첫 강의 때, 1차 강의 때는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게 기중차다. 중요 25문제다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나오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현재 집중하세요. 현재 나오는 문제도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기중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 다 할 것 같으면 이 앞에 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 해요?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께서는 현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더 중요한 일이 있고 가정사도 있고 한데 저는 이게 전임이잖아요. 이것만 하잖아요. 딴 게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를 100% 하면 좋겠지만 실은 다 못해요. 지금 건다가 하시는 거고요. 결론을 내자면 지금부터의 일은 지금 강의하는 내용에 집중한다. 지금 일요일 날 다루는 문제에 집중한다. 120회 1차에서는 이런 문제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거 일단 잊어버리세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어떤 정확도나 시험 문제에 대한 그 출제 경향에 대한 정확도는 시험에 가까울수록 가장 정확해요. 시험 직전이 제일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가지고 어떤 사건이 어떤 이슈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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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채점 방법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채점 위원은 우리가 이제 위원은 어떻게 되고요. 채점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채점 위원은요. 공단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합니다. 이제 시험 만약에 시험 기간이 있으면요. 그 전주에 이제 공단에서 무작위로 하죠. 그 인력 풀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인력 풀이 있으면 전화를 딱 하죠. 전화를 해서요. 김정훈 교수님, 이번에 우리 산업공단에서 이제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출제하려고 하는데 문제 출제 참석이 가능하신지요? 하면은 그게 합숙을 하거든요. 예, 2박 3일 정도 합숙을 해요. 1박 2일에서 2박 3일 합숙을 하는데 그렇게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은 교수님은 가겠습니다. 그럼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그러면 끊어요. 교수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끊고 다른 분한테 걸어요. 그래서 이 위원에 대한 선정 방식은 무작위로 해서 그때 스케줄이 되시는 분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하냐면 교시당 다른 분이 하게끔 채점하게끔 원칙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선별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꼭 많이 해놓으면 그 교수님이 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교시당 같은 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뭐예요? 교시당 다른 교수님이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거고요. 채점 방식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가채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채점을 해요. 근데 그 채점에 대한 부분을 점수를 매기고 그에 대한 사유, 왜 이런 점수를 줬는지 하는 사유를 전부 다 붙여가지고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보안각서를 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돼 있고요. 채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절대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를 출제가 완료가 되는 건 만약에 일요일 날 시험 본다고 하면은요. 한 이틀 전에 끝나요. 아무리 못해도 이틀 전에 끝나고요. 그게 이제 복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제일 늦은 시간이 이틀 전에 끝나고요. 보통 4일 전이나 3일 전에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보안각서를 쓰고 형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어떤 교수에 대한 그런 명망이 있는데 그거 괜히 한마디 내했다가 망신 나갈 수는 없죠. 모든 걸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 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올 확률은 25%. 4배수를 문제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문제를 냈다고 해도 뭐예요? 나올 확률이 25%예요. 근데 제가 문제를 찍어서 적중률은 몇 프로예요? 95%. 그럼 저 얘기를 듣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얘기를 해줬다. 김정호 씨, 이번 공부해? 이런 것 좀 공부해보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텐데. 하면요. 안 돼요. 답을 줘야죠. 문제를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답을 줘야죠. 어떻게 해야지 쓸 수 있다라는 답을 줘야지 문제 알아가지고는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알아야죠. 그거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답을 알아야 돼요. 답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있죠. 교수님들이 학회에서 얘기하는 거나 세미나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분들이 얘기하면은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특기 이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의 강의를 믿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거든요. 그리고 맨날 만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최신의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학회진도 분석을 하고 다 하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채점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우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건 하는 걸로 분석하는 걸로 하시고요. 여기까지 신경 쓰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학원 가족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제가 하자는 것만 하세요. 집중해서 거기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원인을 보시면 이제 문제점이 있고 원인이 있고 대책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수립을 하는데 원인은 이제 보통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을 얘기하죠. 그러면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을 볼 때 어떤 원인을 개선하면은 대책이 될 수 있나요? 내적 원인이 더 효과적인가요? 외적 원인이 더 효과적인가요? 내적이 나를 바꿔야죠. 출제위원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나를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한다? 어디서 시험 보면 합격률이 높아요? 몰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데 누가요? 제 말만 들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학원에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일단은 외적인 부분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출제위원은 무작위로 하게 돼 있고요. 교시마다 다른 교수님이 해서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선정 방식은 이제 공단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한 이제 10분에서 15분 남았네요. 지금 학원 시스템에서 대제목 잡기가 있고 그다음에 밴드다방 클릭이 있고 또 교수님이 이제 또그 주중에 내는 숙제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 실전 문제가 있는데 특히 뭐 대제목 잡기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안 돼서 놓칠 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 지금 이제 그 학원에서 다루는 문제를 보면은 예상 문제도 있고 뭐 대제목 댓글 달기도 있고 뭐 숙제도 있고 다방 클리닉 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기출반 우리 이제 일요일 날 실전 문제가 있죠. 이거 내일 풀 거예요, 내일. 요거를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답안 클리닉 밴드, 답안 클리닉 밴드요.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 답안 클리닉 밴드, 이 다른 문제보다 이 답안 클리닉 밴드 문제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슈와 관련된 걸 내거든요. 잘 문제 없던 거, 문제 풀기 까다로운 거 이런 걸 내요. 이런 거를 여기다가 내거나 다른 데 내시면요. 이거 진짜 힘들잖아 이러는데 그럴까봐 문제에 대한 부분이 좀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에 중요하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들 위주로 내요. 책에 없는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회지를 붙여드리고 거기에 관련 자료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자, 이번 순위는 다방 클리닉 밴드 하고요. 자, 3번 이제 보시면은 우리 저런 얘기를 하죠. 대제목 댓글 달기. 이제 대제목 댓글 달기도 있고 이제 예상 문제도 있어요. 예상 문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강의 계획서에 있는 숙제예요. 계획서. 숙제. 예상 문제예요.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거는 가급 적용에 처음 오시는 분들 하시는 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어떤 사이클을 돌고 하시면은 이쪽에다 집중을 하시고요. 지금 막 시작하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완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댓글 달기라고 있어요. 댓글 달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이게 그냥 댓글을 달 때 문제점 원인 대책에서 그냥 대제목만 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중제목이나 중제목 또는 소제목은 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분류 정도는 나와줘야죠. 아니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 냈습니다. 거기에 세그먼트 TBM 우리가 이제 쉴드 TBM의 세그먼트 뒤채운 공법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럼 뒤채운 공법은 네 가지를 거기다 써야죠. 동시주의, 반동시주의, 즉시주의, 후방주의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댓글 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 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학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보시면 일단 일요일 날 문제 집중하세요. 요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내일 강의도 별도로 이제 풀이도 하고 할 건데 여기다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방 클리닉 밴드를 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전 문제는 일요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에 이런 데다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하루에 한 문제 정도나 해야 되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예상 문제나 이런 부분은 이게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렵기도 하니까 먼저 이런 부분에서 답안을 쓰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달기도 할 수 있어요. 난 다 하겠다. 좋아요. 근데 찌끔찌끔은 건드셔야 돼요. 다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하지 말고요. 조금씩.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나는 이거 하는데 한 반만 풀 거고 나는 다방 클리닉 밴드 할 때 나는 수요일 날 특히 바쁘니까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만 풀 거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수준과 본인의 어떤 시간 여력과 이런 거를 보시면서 하는데 기본 개념은 뭐예요? 하루에 2문제 풀기, 단답형 하나, 서술형 하나 풀기, 하루에 한 문제 이상은 풀기 하는 데서 이걸 갖다가 놓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여기 똑같은 문제는 안 낼 거예요. 근데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답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1, 2, 3, 4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게 본인의 어떤 학습 수준이나 그 학업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보시려면 직접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원 씨는 될 거예요. 예, 열심히 하시는데 안 될 리가 있나요? 되실 거예요. 예. 대제목 대책 좀 상세하게 써주세요. 그것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그 서술형 답안마다 현장 사례를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그 현장 경험이 별로 없어서 예. 현장 사례 쓸 만한 게 없거든요. 예. 예. 자, 현장 사례에 대한 부분을 쓰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현장 사례를 쓸 만한 게 없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현장적 사례를 꼭 쓰지 않아도 돼요. 현장 사례를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시험 문제 뭐냐면 현장, 맨날 이런 얘기죠. 현장에서 강의한다, 강조, 의견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차별화가. 현장 사례를 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를 강조한다. 내가 보기에는 작업 안전. 예. 예를 들어서 고소 작업 뭐 한다. 예를 들어서 슬리폼 얘기하면 고소 작업 안전 사항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법적인 의견이나 어떤 제도적인 의견 제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돌아가면서 쓰는 게 낫지 무조건 현장 사례를 해야지 점수가 오른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현장 사례를 무조건 써야지 된다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현장 사례를 써도 점수가 높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현장 사례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보셨는데 그거 본 강의 때 많이 얘기해요.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특강도 할 거예요. 학회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장 경험이 있더라도 내가 터널만 했고 나는 학만도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도 학만 때 그런 강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의 사례는 본 강의 때 얘기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제가 이제 주지사항이 있습니다. 현장 사례는 아무거나 쓰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즉 가치가 있는 현장 사례에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사례를 똘똘한 사례를 몇 개를 정리를 해놓으세요. 몇 개나 정리하면 돼요? 한 3개나 2개나 정리하세요. 그걸 뭐 다 쓸 필요도 없고요. 그거에서 비슷하게 그걸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장 사례는 나 그냥 해봤어 이렇게 하는 건 사례가 아니에요. 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난 강관 말뚝 해봤어.
강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H형 버팀목가 있는데 원형 강관 버팀목 있는데 나 이거 해봤어.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는 사례가 아니에요. 사례는 플러스 알파 현장에서 기존에 있는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개선을 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했더니 기술 혁신이 됐더라. 원가가 절감됐더라. 그런 사례가 있는 거지. 기존 공법을 기성 공법을 우리는 적용해 봤다는 말이 안 돼요. 우리 현장에서 플러스 알파 이거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방법을 바꿔봤는데 이게 공기가 많이 단축이 됐잖아. 아니면 뭐 원가가 절감이 됐잖아.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현장에서 했던 얘기가 필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면접 때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면접 때 우리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면접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경력 카드를 해서 경력 카드의 작성 내용이 5줄을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무연한 써 있고요. 경험 내용이 5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지도 말고 내세울 만한 거 5개만 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 본인의 경험 내용에 대한 부분을 500자로 자소서처럼 쓰게 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사례 같은 거나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경험 사례 또는 뭐 연구 실적 또는 어떤 현장에서의 설계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쓰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현장 경험만 써야 되느냐? 아니요. 연구 실적도 되고요. 설계 변경도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그런 적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면접 강의도 하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현장에서 예를 들면 아치티 장공법 써봤어요. 이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성공법을 써봤다라는 거는 그게 무슨 기술 혁신 사례예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꿔봤다. 이런 부분을 약간 재료의 형상을 바꿔봤는데 이거 정말 좋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플러스 알파예요. 자, 여기 H 파일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토리벽을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벽체를 이제 한다. 이게 굴착측이고요. 이게 배면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팀볼을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띠장이 있고 이제 버팀볼가 이제 들어가서 H8 토리벽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벽체가 얘가 휘어지잖아요. 이쪽이 약축이니까 좌굴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공법이 있냐면 이런 공법이 있어요. 플랜지 리인포스먼트 공법이라고요. FR 공법이 있어요. 플랜지에다가 리인포스 즉 뭐냐면 보강한 거예요. 철판을 이렇게. 그러면은 플랜지에다 보강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철판 하나 더 뗀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이 공법인데 여기다가 반원형 강관을 용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더 강성이 좋다. 시공성도 좋고 이런 거 쓰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한 거. 플러스 알파 한 거. 우리 현장에 맞게만 딴 데서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맞게 해서 이렇게 바꿔왔는데 효과가 있더라. 이런 사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기성공법인데 나 한번 해봤어. 뭐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떤 부분에서 현장에서 노력을 했죠? 그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례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똘똘한 사례를 몇 개를 준비하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 사례다라고 쓰시면 그분들이 읽어보면서 뭐예요? 이걸 사례라고 썼나 이럴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있죠. 당초에 H8 토리벽을 했는데 슬러리얼로 바꿨대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사례예요? 그럼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왜 시공하다가 이렇게 바꿔요? 그 공법을 이렇게 바꿔봤는데 자 이런 부분 많이 얘기하죠. 자, 어떤 현장을 가니까 연약 집안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샌드 드레인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연약 집안 샌드 드레인 공법이 뭐냐면 중장비를 갖다 놓고 이제 오가로 이렇게 천공을 하는데 얘가 말뚝 장비예요. 파이프 800짜리를 뚫는 말뚝 오가로 이제 막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샌드 드레인을 채워놓으니까 얘가 교란 효과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리고 높으니까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전도 문제.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전용 장비를 개발했는데 붕대를 3개를 해가지고 연결해서 뚫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낮아가지고요. 전도될 위험도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거가 굉장히 관경이 큰데 이거는 말뚝용이잖아요. 근데 얘는 전용으로 하는 그 오가 장비를 초구경 오가를 달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변의 교란 효과도 줄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현장만 있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먹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법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런 혁신을 보여줬다는 걸 하는 거지 기존 공법을 우리 현장에다 했다. 그게 무슨 노력이 들어갔어요. 그냥 돈만 들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례를 쓰는 게 좋느냐 안 쓰는 게 좋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똘똘한 사례가 좋고요. 후진 사례는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로서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니다. 항상 제대로 먹힐 걸 보여줘야지 안 하는 거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요. 괜히 손만 아프고요. 자,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라는 얘기 없어요. 절대 현장 사례를 해야지 붙는다. 아니라니까요. 의견 제시도 붙어요. 아니 전문가가 의견 제시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사례만 써야 되나요? 그리고 저는 설계를 하고 현장 경험은 없는데 못 붙을까요? 붙을까요? 아니에요. 설계 얘기 쓰세요. 거기다 나의 설계 경험 얘기를 쓰세요. 그것도 하나의 시공의 하나의 축이에요. 나는 유지관리에 있어서 점검만 했는데 점검 얘기 쓰세요. 정말 좋은 얘기예요. 나는 발주처인데 발주처에서 현장 관리 쓰세요. 법 얘기 쓰시고요. 그거 점수 높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붙어야지 무조건 뭐 예를 들면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을 써야 된다. 아니면은 현장 경험을 특히요. 아니면은 뭐 사례를 꼭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에 맞게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받으면 되겠네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질문과 좀 대동되는데 예. 기본 지식과 이론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예. 다른 업종에서 좀 예, 예. 이런 경우에는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문제를 푸는 거 플러스 알파로 본서에 있는 기본 지식 예. 내용을 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예. 기본 지식이 없는 그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나가서 기본 지식이 없거나 현장 근무가 없거나 또는 뭐 타 직종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강의 노트에 집중을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더해서 중요하다는 거를 본서를 보시는 걸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 붙으셨어요. 여기 이제 예전에 합격자 중에서도 전기직이 있으셨거든요. 전기직이 토목의 현장에 어떤 그런 부분의 매력을 느끼셔가지고요. 전기직이 여기 붙으셔가지고 지금 현장에 전기직 감리단장, 현장에 토목직 감리단장으로 나가 계세요. 토목 시공기술사를 따셔가지고요. 직종에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국어국문학과 나오신 분도 있어요. 실은요. 수학과 나오신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붙으셨어요. 그런 거 하면은 좀 그렇죠. 토목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못 단다면 어떻게 좀 창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쉽게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강의 노트가 이제 제일 쉽게 가장 정리가 됐으니까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하시되 분량도 작잖아요. 그렇게 하고 강의 노트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여백도 많고 하니까 거기다가 필기를 하면서 한 권으로 몰아넣는데 본서를 보실 때는 본서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본다 하는 거는 거기다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본서에서 특히 어떤 걸 보냐면 빨간색으로 쳐 있는 건 보세요. 빨간색. 아니 굵은색이나 빨간색으로 쳐 있는 거는 그거 중요하다고 한 거니까 그거 위주로 보셔도 돼요. 일단은 본서는 중요한 걸 위주로 보신다.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교수님이 저번에 이제 강의 들었는데 네. 단답형 용어 정리할 때 예. 그 강의해 준 내용을 다 적는다는 거는 예. 그 시험 시간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예. 10분 만약에 본다면 예. 10분 안에 적는 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제가 봤을 때. 예, 예. 그러면 만약에 그걸 준비할 때 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지금 이제 그 강의 노트 그 이제 본 강의를 할 때 또는 이제 그 용어 정의 이제 강의를 할 때 어떤 그 샘플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그게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쓰기가 어려운 정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현장에서 학습을 할 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느냐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거를 일요일 날 하는 거예요. 실전 문제풀이. 실전 문제풀이는 이제 그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한 중간 왼쪽 정도에 김 교수의 강의 리뷰 또는 프리뷰 해가지고 이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내일 출제 문제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금주 실전 문제 해가지고 1번부터 13번까지 올려놨어요. 이거 수요일 날 올려놨어요. 올려놓으면 그거를 오늘 처음 보시더라도 그거를 내일 시험 문제 그거 나올 거니까 예습을 하고 오세요. 용어 정의나. 근데 어떤 거에 따라서는 뭐 외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쓰셔도 돼요.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1시간 일찍 오셔서 그걸 먼저 훑어봐요. 용어 정의를. 그런 다음에 덮고 문제를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그 문제 수를 늘려야 돼요. 처음에는 나 세 문제만 풀어볼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6문제 풀, 5문제 푼다, 6문제 푼다 해서 자꾸 늘려가면서 그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를 많이 푸셔보면 알겠지만 그게 이제 그런 트레이닝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전략이 필요해요. 모든 것 게임에는 전략이 필요하죠. 예. 연애도 게임, 전략이 필요하고요. 예. 사랑도 그렇고요. 예. 예를 들어서 학습도 게임이에요. 학습에 전략이 필요하고요. 전쟁도 게임이에요. 전쟁도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의 전략을 어떻게 하냐면 답하는 문제를 풀 때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남들도 잘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거는요. 그거 공을 안 들여요. 대충 써요. 그래도 비슷한 점수가 나와요. 근데 남들이 안 들어가는 문제나 남들이 안 쓸 것 같은 문제는요. 그거는 공을 들여서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거기서 확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할 거니까 내가 아는 문제는 시간 절약을 하고요. 모르는 문제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 반대로 하죠. 내가 아는 문제에서 엄청 시간을 들이고요. 남들도 다 그렇게 얘기 꺼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내용을 좀 적게 쓰세요. 적게 쓰시면서 적게 요약만 하시면서 내용을 좀 그 전체적인 분량이 한 반뿐이 안 되더라도 적게 쓰시면서 하고요. 점점점 분량을 늘려가시면서 시간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이라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건 다 숙제예요, 숙제. 숙제. 실제로 그렇게 못 써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를 그렇게 썼다라는 걸 입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건 뭐냐면 숙제나 다방 클리닉 밴드 이런 거 내놓으면 거기에서 잘 쓴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또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예. 자,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끝마치고요. 뭐 차차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제가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부터 쉬었다가 3시부터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